14세기 중반, 세계 최강 대국 원나라의 황후 자리에 한 고려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기씨, 우리에게 기왕후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공녀로 끌려간 한 여인이 어떻게 대제국의 황후 자리에까지 올랐을까요? 오늘은 고려가 원나라의 간섭 아래 놓였던 시대와 그 한복판에 선 기왕후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난 편에서 우리는 고려가 두 차례 일본 원정에 동원되며 원나라에 깊이 묶이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1259년 강화 이후 고려는 약 100년 동안 원나라의 강한 간섭을 받게 됩니다. 이 시기를 흔히 원간섭기라 부릅니다. 고려는 나라를 유지했지만 그 자주성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먼저 고려왕은 원나라 공주와 혼인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고려 국왕은 원황실의 사위, 즉 부마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왕실의 호칭도 격화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조나 종으로 끝나던 왕의 묘 대신 원에 충성한다는 뜻의 충자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충렬왕, 충선왕, 충수광처럼 왕의 이름 자체가 원에 대한 복속을 드러냈습니다. 관제도 격화되어 황제국 체제의 흔적들이 제후국 수준으로 낮춰졌습니다. 더 큰 고통은 원나라가 요구한 각종 곡물과 인적 자원이었습니다. 금과 은, 인삼, 매 같은 특산물이 끊임없이 원으로 보내졌습니다. 특히 사냥용 매를 관리하기 위해 응방이라는 기구까지 따로 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고려, 백성을 절망하게 한 것은 사람을 바치는 공려 제도였습니다. 원나라는 고려의 젊은 여성들을 정기적으로 바치도록 요구했습니다. 공녀로 끌려간 여인들은 대부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딸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린 나이에 서둘러 혼인시키는 좋은 풍습까지 생겨났습니다. 한 가정의 비극이자 나라 전체의 슬픔이었습니다. 바로 이 공녀의 행렬 속에 훗날의 기왕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려 행주 지방의 관리 집안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330년대 어린 기씨는 공녀로 뽑혀 원나라 황실로 보내졌습니다. 그녀는 황궁에서 차를 따르는 궁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원나라의 황제는 순제, 즉 토곤 테무르였습니다. 기씨는 빼어난 용모와 총명함으로 점차 순제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신분 상승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실 황후였던 다나슈리는 기씨를 심하게 견제하고 학대했습니다. 그러던 중 황후의 가문이 영모 사건에 연루되어 몰락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적이 사라지면서 기씨의 입지는 빠르게 넓어졌습니다. 1339년 기씨는 황제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이 바로 훗날 황태자가 되는 아유시리다라입니다. 황제의 후계자를 낳은 그녀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원나라에는 고려 출신 여인을 정식 황후로 삼는 것에 반대하는 세력이 강했습니다. 몽골의 명문가들은 이민족 출신 황후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씨는 이러한 반대를 정치적 수완으로 하나씩 돌파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1340년 기씨는 원나라의 제2왕후 자리에 오릅니다. 공녀로 끌려온 고려 여인이 세계 제국의 황후가 되는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황후가 된 기씨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정원이라는 독자적인 기구를 두고 막대한 재정과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고려 출신 황관과 관료들이 그녀를 중심으로 거대한 세력을 이루었습니다. 무기력했던 순제를 대신해 기왕후가 사실상 국정을 좌우한다는 평까지 나왔습니다. 그녀는 흉년이 들면 굶주린 백성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는 등 민심을 얻는 데에도 능했습니다. 기왕후의 권세는 자연히 고려에 있는 그녀의 친정 가문에도 미쳤습니다. 그녀의 오빠 기철을 비롯한 기씨 일족은 고려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이들은 원나라 황후의 외척이라는 배경을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기철 일족은 고려 국왕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친원 세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토지를 마음대로 빼앗고 양민을 노비로 삼는 횡포를 일삼았습니다. 고려 왕의 권위는 이러한 친원 외척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한 여인의 성공이
역설적으로 고려의 자주성을 더욱 위협한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14세기 중반, 거대한 원나라 제국에도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각지에서 한족의 반란이 일어나며 원나라의 지배력이 흔들렸습니다. 훗날 명나라를 세우는 주원장 같은 세력이 이 혼란 속에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원나라가 약해지는 이 흐름을 고려의 한 젊은 왕이 예리하게 포착합니다. 바로 공민왕이었습니다. 공민왕은 즉위 후 빼앗긴 고려의 자주성을 되찾는 개혁을 시작합니다. 1356년, 그는 마침내 친원 세력의 핵심인 기철 일족을 전격 제거합니다. 원나라 황후의 친정이라 해도 고려 안에서의 횡포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족이 몰살당했다는 소식에 기왕후는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공민왕에게 복수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1364년, 기왕후는 고려 출신 인물을 세왕으로 내세우고 1만 명의 군대를 고려로 보냈습니다. 원나라의 군대가 고려를 치러 압록강을 건넌 것입니다. 그러나 고려군은 최영과 이성계 같은 명장들의 활약으로 이 침입을 막아냈습니다. 기왕후의 복수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무렵 원나라 자체가 멸망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1368년, 주원장의 명나라 군대가 원의 수도 대도를 점령합니다. 원나라 황실은 만리장성 북쪽 초원으로 쫓겨났습니다. 이를 북원이라 부르며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제국은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기왕후 역시 황실과 함께 북쪽으로 피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세계 제국의 황후로 군림했던 그녀의 말년은 기록조차 분명하지 않습니다. 공녀에서 황후로 올랐다가 제국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기왕후에 대한 평가는 오늘날에도 엇갈립니다. 한 개인으로서는 절망적인 처지를 딛고 정점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권세가 친원 세력의 횡포로 이어져 고려를 힘들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왕후의 흥망이 곧 원간섭기 고려의 운명과 맞물려 있었다는 점입니다. 원나라가 기울자 고려에도 자주를 되찾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은 인물이 바로 개혁군주 공민왕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공민왕이 어떻게 100년의 원간섭을 끊어내려 했는지 그 개혁의 빛과 그림자를 만나보겠습니다.